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정보 책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수반한 의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나 소속 직원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위탁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외부 수탁자에게 맡겼다면 그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발생하면 소속 직원으로 간주됨. 소속 직원 취급자 관리 책임. 취급자는 정직원뿐 아니라 파견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도 적절한 관리 최소한의 권한 부여, 보안 서약서 등이 필요하죠. 업무가 바뀌면 접근 권한도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보너스 개념 부진정 연대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탁자나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 자발적 연대가 아니라 법률상 강제된 책임이죠. 다만 충분히 주의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한 뒤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론. 외부에 맡기든 내부 인력이 처리하든 결국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교육, 감독, 권한관리만 잘해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간단히 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왜, 어디까지 처리하는지 정리한 규범 문서입니다.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 원칙. 홈페이지, 청구서, 사업장에 항상 공개. 변경 시에는 전후 비교 표시 필수. 내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트라넷 게시로 충분. 그 밖에도 방침과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 항목은 최대 24개까지. 법령상 권고 포함. 자세한 내용은 교재 꼭 참고하세요. 방침 평가 제도까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리 방침을 평가하고 내용이 부실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는지. 결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단순한 공지가 아닌 법적 의무이자 신뢰의 시작점입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란?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책임지는 내부 최고 책임자입니다. 기업, 공공기관 모두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대표자 자체가 CPO가 됩니다. CPO의 주요 업무. 보호계획 수립 시행, 내부 실태 조사 개선, 유출 방지 및 통제, 직원 교육 계획, 처리 방침 수립 및 감독, 파기 관리 등. CPO에게 정기 보고 체계, 내부 독립성 보장, 권한 보장도 필수. 자격 요건. 4년 이상 관련 경력, 그중 2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공 학위나 교육 수료로 일부 인정 가능. 연매출 1,5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 기업은 반드시 자격 갖춘 자를 지정해야 함. 협의회 운영 가능. CPO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 사고 대응, 정책 제안 등 공동 대응도 가능합니다. 결론. CPO는 단순한 관리자 역할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리더입니다. 왜 필요한가?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에 아무 법적 실체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어렵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국내 대리인 제도입니다. 지정 의무 대상. 전년도 매출 1조 이상.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국내 개인정보 저장 관리.
보호위가 지정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국내 대리인의 역할, 민원 및 피해 구제, 유출 통지 및 신고, 자료 제출 대응, 해당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공개 및 책임 범위, 홈페이지 처리 방침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등 명시. 만약 대리인이 법을 위반하면 그를 지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결론.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유출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돈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그만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법 제29조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입니다. 2. 용어 정의. 용어부터 이해하기.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DB 등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접속 기록.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를 기록한 정보. 내부망. 인터넷망과 단절된 내부 네트워크. 보조 저장 매체. USB 외장하드 등 외부 저장 장치. 위험도 분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활동. 생체인식 정보. 지문, 홍채,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정보.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3. 관리적 조치. 내부의 체계적인 관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다음 15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접근 권한 부여 말소, 접속 기록 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악성 프로그램 방지 등입니다. 사례 1. 내부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접근 통제 위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례 2. CCTV 운영자가 없어서 야간 근무자가 대신 모니터링을 하게 됐다면 접근 권한을 땡땡 구역 야간 근무자로 명확히 설정하면 OK. 수탁자에 대한 교육, 내부 계획의 정기 점검도 중요합니다. 연 1회 이상. 4. 기술적 조치. 시스템 보안이 핵심. 핵심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입니다. 대표적인 조치를 살펴보죠. 접근 통제. IP 주소 등으로 인가되지 않은 접근 차단. 암호화. 주민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 저장. 접속 기록 보관. 기본 1년,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는 2년 이상. 악성 코드 방지 백신 프로그램 정기 업데이트 필수. 망분리.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 처리 시 업무용 컴퓨터의 인터넷 차단. 사례 3. 관리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고 검색 로봇이 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개인정보 노출 플러스 유출입니다. 사례 4.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만 명 이상 처리 시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5. 물리적 조치 보관 장소의 안전 확보. 세 번째는 물리적 조치입니다. 전산실, 보관실은 출입 통제 절차 운영. USB, 종이 문서 등은 잠금 장치의 보관. 보조 저장 매체는 반출입 통제 이력 관리. 사례 5. 종이 문서에 인쇄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불가. 철제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6. 재해 출력 파기 등 기타 조치. 기타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 재난 대비,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출력 복사,
출력 목적 명시 플러스 출력 항목 최소화. 파기, 소각, 파쇄 또는 데이터 완전 삭제. 사례 6. 산업 현장에서 유병자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모에 표시했다면 민감정보 노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7. 유출 시 대응. 72시간의 법적 타이머. 즉시 대응. 72시간 이내를 의미.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건수와 성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신고 의무. 1000명 이상 정보 주체.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한 건이라도 유출. 시스템 침해에 의한 유출. 통지 내용.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예방 방법. 대응 조치 및 연락처. 8. 노출의 제거.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알 수 있도록 방치하는 노출은 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부 문서를 권한 없는 직원이 접근 가능하면, 접근 통제 위반 외부의 사람이 보았다면 유출이 됩니다. 사례 7. 자기 경력 증명서를 책상에 놓고 자리를 비웠다. 외부인이 볼 수 없더라도 내부 타인이 봤다면 책임 있습니다. 조치사항. 인터넷상 노출된 정보는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보호위원회나 KISA에 요청 시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노출 시 대처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기업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번엔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전송하고, 심지어 AI 결정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수집 출처 통지. 누가 내 정보를 썼다고? 여러분, 내 정보가 어디서 수집 이용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많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 반드시 통지하라고 합니다. 통지 의무자.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알릴 내용. 수집한 출처. 처리 목적. 동의 철회나 처리 정지 가능성. 언제?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기적 제공이면 연 1회 이상. 사례 1. 비사가 시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했다면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수집 출처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2. 이용 제공 내역 통지. 내 정보가 어디로 갔지? 내 개인정보를 이용했거나 누군가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의무자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알려야 할 것, 수집 목적과 항목, 제공받은 제3자와 항목 목적. 단, 아래의 경우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직원 정보처럼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 법률상 의무로 제공한 경우. 사례 2.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회사가 통지받아 정산에 썼다면 개인에게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팁 하나. 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한 B2B 사업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위수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열람. 내 정보, 내가 본다.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열람 항목은 수집 항목,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동의 내용입니다. 사례 3. CCTV 열람 요청 시 제3자의 얼굴이 보인다면 비식별 처리 후 열람해야 합니다. 또는 종이로 인쇄해서 색칠로 가림도 가능해요. 유의사항은 10일 이내 제공, 비식별 처리 필요, 타인의 생명, 재산 침해 우려 시 제한 가능합니다. 사례 4. 회사에 인사평가서를 요청했더니 거절됐다고요? 평가자의 의견은 개인정보이기도 하므로 동의 없인 제공 불가입니다.
법에 열람 불가 사유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4.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열람을 해봤더니 정보가 틀렸다? 바로 정정 또는 삭제 요구 가능. 이렇듯 정정과 삭제는 열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결주의. 제3자에게 받은 개인정보도 즉시 정정하거나 제공한 곳에 알리고 처리 결과 통지 필요. 처리기한 10일 이내. 미처리 시 이의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이제 내 정보 그만 써주세요. 정보 주체는 언제든 처리 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사유도 있어요. 법령상 의무 수행,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 계약상 서비스 중단 불가 시 단 해지 의사 명확하면 중단, 거부할 수 있어요. 요구받은 개인정보는 10일 이내 파기 또는 처리 정지. 거부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즉시 알려야 해요. 6. 자동화된 결정 거부 및 설명 요구. 요즘은 AI가 대출 심사도 채용도 한다죠? 이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는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1. 결정 거부권.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2. 설명 요구권. 어떤 기준과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처리기한 30일 이내 이외 30일씩 연장 가능.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기준은 어떤 정보로 결정되는지, 누가 대상인지, 자동화 처리 절차입니다. 사례. AI 채용에서 탈락 통보받았는데 이유가 궁금하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내 정보 보내주세요. 서비스 간 전환도 자유롭게.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전송 대상은 동의 기반 정보, 계약 이행 관련 정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가입 현황을 모아볼 때 전송 요청 가능. 이때 수신자의 기준은 보안, 기록, 분리보관 시스템 보유입니다. 8.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이제까지 살펴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실비 범위 내 청구 가능. 단 책임이 처리자에게 있으면 청구 불가. 어점. 개인정보 처리자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침해 신고해야죠.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해 열람 방법, 절차, 이의, 제기 방식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정보 주체의 권리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직접 보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옮길 수 있어야 진정한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보 권리 함께 지켜나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